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이 보입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저 별들 곁에 행성이 있는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우주에서 특별한 예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저 별들 대부분이 자기만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고 우리 은하에만도 지구 같은 행성이 수십억 개는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그중 어딘가에 또 다른 지구, 또 다른 생명이 있진 않을까요? 오늘은 인류가 우주에서 제2의 지구를 찾아 나선 여정과 최근 그 여정에서 벌어진 뜨거운 논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분야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을 도는 행성을 외계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인류가 첫 외계행성을 확인한 건 겨우 1990년대 일입니다. 그 전까지 외계행성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상상 속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 첫 발견 이후로 발견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확인한 외계행성의 수는 이미 5,000개를 훌쩍 넘었고 지금도 매년 수백 개씩 새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겨우 한 세대 만에 우리는 행성 하나 없다던 우주에서 행성으로 가득 찬 우주로 세계관을 통째로 바꾼 셈입니다. 그런데 발견된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별에 너무 가까워 표면이 펄펄 끓는 용암바다로 뒤덮인 행성, 목성보다 훨씬 큰데도 별에 바짝 붙어 단 며칠 만에 한 바퀴를 도는 뜨거운 가스 행성, 심지어 어느 별에도 속하지 않은 채 홀로 캄캄한 우주를 떠도는 떠돌이 행성까지.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기이한 행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양과 지구가 놓인 우리 태양계의 익숙한 풍경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였을 뿐인 거죠. 그렇다면 이 아득히 먼 행성들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외계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곁에 있는 밝은 별빛에 완전히 파묻혀 있어서 직접 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주 영리한 간접적인 방법을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별빛의 깜빡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행성이 별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면 그 별의 밝기가 아주 미세하게 잠깐 어두워집니다. 마치 밝은 가로등 앞을 작은 벌레가 지나갈 때 빛이 살짝 가려지는 것과 비슷하죠. 이 미세한 밝기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보이지 않는 행성의 존재는 물론이고 그 크기와 공전주기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별의 흔들림을 보는 겁니다. 행성도 중력으로 별을 살짝 잡아당기기 때문에 별은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을 관측하면 행성의 무게까지 가늠할 수 있죠. 이런 방법들 덕분에 우리는 수십, 수백 광년 떨어진 행성을 직접 보지 않고도 그 정체를 밝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5,000개의 행성이 다 제2의 지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명이 살기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아예 목성처럼 표면조차 없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입니다. 생명이 살만한 행성을 찾을 때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이 바로 물입니다. 정확히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느냐죠. 물이 액체로 있으려면 행성이 별에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물이 끓어 증발하고 너무 멀면 꽁꽁 얼어붙으니까요. 이 딱 적당한 거리의 영역을 골디락스 존 또는 생명 가는지대라고 부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맞는 죽을 골랐던 동화 속 소녀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제2의 지구를 찾는 일은 결국 이 골디락스 존 안에 있는 지구만한 바위 행성을 찾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건에 들어맞는 흥미로운 후보들이 이미 여럿 발견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후보는 놀랍게도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그 별을 도는 행성 하나가 바로 골디락스 존 안에 있거든요. 거리는 약 4광년으로 우주적 기준으로는 사실상 이웃집인 셈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후보는 트라피스트라는 별 주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하나의 별 주위에만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이 무려 7개나 모여있고 그중 몇 개는 골디락스 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 가족처럼 옹기종기 모인 이 행성계는 발견 당시 전 세계를 흥분시켰죠. 이 밖에도 지구의 사촌이라 불리는 케플러 행성처럼 크기와 위치가 지구와 제법 닮은 후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또 다른 지구의 후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여기엔 뜨거운 논쟁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은 태양보다 작고 어두운 붉은 별인데 방금 말한 프록시마나 트라피스트도 모두 이런 붉은 별입니다. 문제는 이런 별들이 종종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서 가까이 도는 행성의 대기를 통째로 벗겨내고 생명에 해로운 방사선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골디락스 존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낙원은 아니라는 거죠. 과연 이런 붉은 별 겹에서도 생명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확답하지 못하는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골디락스 존 안에 있는 지구만한 행성을 찾았다고 해서 그곳에 정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저 먼 행성에 정말 생명이 살고 있을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행성의 대기입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의 일부가 그 행성의 대기를 통과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대기 속 기체들은 저마다 특정한 색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별빛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면 그 행성의 공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십 광년 밖 행성의 대기 성분을 직접 가지 않고도 별빛만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특히 산소나 메탄처럼 지구에서는 주로 생명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기체가 발견된다면 그건 그곳에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런 생명의 흔적을 생체 지표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강력한 우주 망원경이 등장하면서 이 먼 행성들의 대기를 실제로 분석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최근 과학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K2-18b라 불리는 한 외계 행성입니다. 과학자들이 강력한 우주 망원경으로 이 행성의 대기를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지구에서는 오직 바다의 생명체만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기체의 흔적이 잡히는 것 같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계 생명의 화학적 증거를 발견한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발표 당시 전 세계 언론이 외계 생명의 신호일지 모른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하지만 여기서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다른 과학자들이 같은 데이터를 다시 더 엄격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기체가 정말 있다고 보기엔 신호가 너무 약하고 불확실하다는 결론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다르게 해석하면 생명과 무관한 다른 물질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것이었죠. 결국 과학계는 이것을 외계 생명의 증거로 인정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쪽으로 무게를 옮겼습니다.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는 이 신중함이야말로 과학의 진짜 힘입니다. 우리는 아직 외계 생명의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은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의 문턱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처음의 밤하늘로 돌아와 봅니다. 저 수많은 별 하나하나가 자기만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고 그 중에는 지구를 닮은 세계가 수없이 많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느 행성에서 누군가가 자기 하늘을 올려다보며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혼자일까? 하고 말이죠. 이 질문의 답을 인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그 답을 진지하게 찾아 나설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저 먼 별의 행성에서 날아온 생명의 첫 신호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온다면 그것은 인류가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쓰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발견이 될 겁니다.